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마음 건강과 위로와 격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지금은 니체를 읽어야 할 때라는 책인데요. 지난주 서점에 갔다가 계산 직전에 눈에 띄어서 제목만 보고 바로 집어왔는데 김옥림 작가의 아주 좋은 책을 운 좋게 또 만났습니다. 철학책은 또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기획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펴낸 곳은 미래북, 편집은 정윤아 님이 하셨습니다. 초판 1쇄가 24년 3월 20일에 나온 책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저자도 물론 중요한데요.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시는 분들의 그 센스와 내공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차만 봐도 그런 점을 알 수 있고 지금 왜 니체가 필요한지 아주 기획이 잘 되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자 김옥림 작가님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신 것 같아요. 시인이자 소설가, 에세이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이고 계신데요. 이분의 책들을 보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베스트셀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만남이고 싶다라는 시집,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법정 행복한 삶, 50에 읽는 손자병법,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 등등 작품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작품으로 독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점에서 그냥 집어온 책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책을 또 운 좋게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기쁨, 슬픔, 용서, 화해 등 그 보편적인 사람의 감정을 작가만의 감성적이고 표현력 있는 문체로 담아냈다는 평이 있습니다. 특히 니체의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책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인생책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지금 니체를 읽어야 할까요? 최근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책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람들이 철학책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잠시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이 나는 누구지? 삶이 이런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옛날 사람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했던 이런 철학책에 눈이 가는 것 같아요. 또 그 출판사의 기획과 마케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서점의 동선, 그리고 누군가의 리뷰 등으로 공감이 갔을 때 철학책이 요즘 인기가 많던데 나도 철학책 한번 읽어볼까 할 수도 있고요. 쇼펜하우어가 최근에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 비관주의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노력으로 불행을 개선할 수 없고 투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들이 지금 현실에 대한 비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저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살률도 높고 저출산에 심지어 고독사 인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과 맞닿아 있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의 자아 실현 욕구가 높아져서 쇼펜하우어 철학이 그 인기가 많아졌다.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현대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서 자아 실현이 왜 중요한지 그런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저의 뇌피셜인데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저희 삶의 자리매김하면서 명언을 모아놓은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 철학자들의 명언이 인기를 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쇼펜하우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삶의 의미 탐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철학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니체가 바로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난 영상에서 깊은 명상에 빠졌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를 하다가 니체라는 이 철학가가 명상을 즐겨 했었고 산책을 하면서 깊은 명상을 즐겨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37살의 니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더 눈에 들어와서 바로 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펼치자마자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라는 니체의 유명한 말이 나오고요. 니체의 가르침에서 삶의 답을 찾다 라는 내용으로 저자의 프롤로그가 나오고 있어요. 프리드리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일찍 아버지를 잃은 그는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며 피아노, 작곡, 글쓰기 등 다방면에서 뛰어나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였어요. 니체는 24살 때 교수의 추천으로 스위스 바젤 대학 교수로 초빙이 되어서 20대 때 이미 교수가 되어 강의를 하며 지냈는데 27살 때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휴가를 얻고 쉬던 중에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은 당시에 학계로부터 크게 반감을 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그때 조사하기론 니체가 굉장히 아팠다고 했어요. 아프니까 맨날 산책하고 명상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교수직을 사임을 한 후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12일 만에 출간하게 돼요. 이 책도 당시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체의 그 전기를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신의 천재성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늘 외로워했다고 해요. 자기 책을 보다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긴 방랑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집필 활동을 했고 키에르 케고르와 더불어 실존주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자유주의, 힘의 논리 등의 마키아벨리즘, 권위주의, 반대주의 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의 저서를 통해서 수많은 어록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해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아까 책을 펼치자마자 소개해드렸던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지금 이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라는 말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되겠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읽었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을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후회 없이 살고 싶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보니 죽기 전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외롭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마음의 풍요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강하게 함께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면 니체가 말했듯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좋을 만큼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후회를 줄이고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자존감이 상승함으로써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게 된다. 둘째, 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지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늘 공부함으로써 지식을 쌓아야 한다. 지식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폭넓은 독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읽은 것을 거듭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덕을 갖추어야 한다. 덕은 공자의 주요 사상인 인, 즉 어진 마음인 까닭에 자신도 남에게도 유익함을 주기 때문이다. 덕을 갖추면 예와 품격 있는 언행으로 어딜 가든 외롭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된다. 넷째, 건강한 몸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오는 것이므로 또 건강해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100가지 재능을 지녔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귀한 재능이 무익함이 되는 까닭이다. 5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거나 그 무슨 일일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후회 없이 살면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이 5가지는 정말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삶에서 지금 실천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늘 공부함으로써 지식을 쌓아야 하고 덕을 갖추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깨닫는 건 지금 삶이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려면 당연한 것들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나한테 시간을 쓰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하니 행복한 마음과 기쁜 마음, 그 다음에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목차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는 제2의 인생도 지금처럼 살아도 좋을 듯이 살아라. 두 번째 챕터는 꿈을 이루고 싶다면 자신의 꿈에 책임을 져라.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여행하는 법. 5번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까닭. 6번째,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이 수많은 소제목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또 골라서 그 페이지만 읽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이런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철학책이 다소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봄에 우울증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고 좀 위안과 위로를 받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페이지 하나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 좀 궁금한 게 니체는 실바 플라나 호수의 그 고지대의 호수길을 따라 산책을 하루에 10시간, 8시간 이렇게 하면서 몸이 아팠으니까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명상을 하고 정신적으로 좀 예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사랑에 대한 니체의 생각 한 조각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 감성이 다르건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 오직 그 자체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사랑 자체로만 사랑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조건을 따져가며 사랑을 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로만 사랑해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니체의 60가지 어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